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채소를 먹어야 건강하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채소는 건강에 좋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채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먹었던 채소들이 왜 나이 들어서는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고 심지어 몸이 붓기까지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55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 간은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55세가 넘어가면 이 간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3, 4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젊을 때는 10개의 독소를 처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6, 7개밖에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채소에 들어있는 자연 독성 물질들, 예를 들어 옥살산이나 렉틴 같은 것들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염분이나 칼륨 조절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시금치나 토마토 같은 칼륨이 높은 채소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거고요. 게다가 면역력까지 떨어지니까 날 것으로 먹는 채소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이나 기생충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62세 김 씨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생채소 샐러드를 드셨대요. 옥수수, 감자, 토마토를 듬뿍 넣어서요.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혈당이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가 있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길 혹시 단 것을 많이 드세요? 하는데 아니요. 저는 채소만 먹는데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옥수수하고 감자는 채소가 아니라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라고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채소는 무조건 다 건강하다는 이 고정관념 이제는 깨야 합니다. 특히 55세가 넘으셨다면 더더욱 그래요. 채소도 약처럼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똑같은 양의 옥수수와 감자를 먹어도 30대와 60대의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30대는 혈당이 살짝 오르다가 금방 내려가는데 60대는 확 치솟았다가 천천히 내려온대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55세 이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 3가지와 꼭 먹어야 할 채소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10년은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채소들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혈당 폭탄 채소들입니다. 여러분, 혈당 폭탄이 뭔지 아세요? 먹자마자 혈당을 확 올려버리는 그야말로 당뇨병 직행, 열차 같은 음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던 채소 중에 이런 혈당 폭탄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옥수수입니다. 아니, 옥수수가 채소 아니에요?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옥수수를 채소로 알고 계시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곡물에 가깝습니다. 옥수수 한 개에는 무려 밥 반 공기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어요. 게다가 혈당 지수가 6, 7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특히 통조림 옥수수나 팝콘으로 가공하면 혈당 지수가 더 올라갑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자는 채소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특히 으깬 감자나 감자튀김은 혈당 지수가 85에서 95까지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설탕의 혈당 지수가 65 정도인데 감자튀김이 그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아는 65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식단 관리를 시작하셨대요. 밥도 줄이고 빵도 안 먹고 대신 감자와 옥수수로 배를 채우셨죠.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3개월 후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가 있더래요.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셨대요. 감자랑 옥수수는 밥이랑 똑같아요. 라고요. 이런 전분 채소들이 왜 특히 55세 이후에 더 위험한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고탄수화물 채소들이 그걸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인슐린이 팍팍 나와서 혈당을 빨리 잡아주는데 나이 들면 인슐린도 게을러지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채소들을 완전히 안 먹어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과 양을 조절해야 해요. 첫째, 옥수수나 감자를 먹을 때는 주식으로 생각하세요. 밥 대신 먹는 거예요. 밥도 먹고 감자도 먹으면 탄수화물 폭탄이 되는 거죠. 둘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감자튀김 대신 찐 감자, 구운 감자로 드세요. 그것도 껍질째 드시면 더 좋아요. 껍질에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상승을 조금이나마 늦춰줍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버터 듬뿍 바른 옥수수보다는 그냥 삶은 옥수수가 낫고 통조림보다는 생옥수수를 직접 삶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양을 줄이세요. 주 1회 이하, 그것도 소량만 드세요. 감자 1개, 옥수수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다른 채소들과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저탄수화물 채소들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고구마는 감자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긴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채소입니다. 특히 군고구마나 고구마 마탕 같은 건 절대 금물이에요. 찐 고구마를 소량,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55세 이후에는 탄수화물 채소를 곡식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것도 밥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채소들은 바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아니, 채소가 염증을 일으킨다고요? 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특히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가지과 채소들이에요. 가지,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감자도 여기 포함되죠. 이 채소들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일부 사람들에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면역 시스템이 예민해진 분들에게는 더 그래요. 제가 만난 68세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가지를 좋아하셨대요. 가지나물, 가지볶음, 가지튀김까지 정말 다양하게 드셨죠.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손가락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병원에 가니 류머티즘 관절염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난 영양사분이 혹시 가지과 채소를 자주 드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한 달간 가지과 채소를 완전히 끊어봤대요. 가지, 토마토, 피망 다 빼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관절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평생 먹던 가지가 내 관절을 아프게 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원인 모를 관절통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가지과 채소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류머티즘, 통풍, 관절염 환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매운 고추도 주의하셔야 해요. 적당한 매운맛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매운 건 오히려 위장과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청양고추나 하바네로 같은 극강이 매운 고추들, 이런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61세 최 선생님은 매운 것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매일 청양고추를 5, 6개씩 드셨대요. 그러다가 위염이 심해져서 위궤양 직전까지 가셨어요. 지금은 고추를 완전히 끊고 계시죠. 그럼 이런 채소들을 완전히 안 먹어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해요. 가지나 토마토를 먹고 나서 관절이 더 아프거나 몸이 붓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몸이 이 채소는 나한테 안 맞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대안으로는 애호박이나 단호박을 추천합니다. 이 채소들은 소화도 잘 되고 염증 반응도 거의 없어요. 특히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오히려 항염증 효과가 있죠. 애호박도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서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해요. 가지를 꼭 드시고 싶다면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찌거나 살짝 볶아서 드세요.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가지의 특성상 튀기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소화도 어려워집니다. 토마토도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익히면 알칼로이드 성분이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맞지 않는 채소는 독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 몸이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과감히 빼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요. 불편한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가공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통조림 채소, 절임 채소, 피클 같은 거 자주 드시나요? 채소니까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조림 채소가 문제예요. 통조림 옥수수, 통조림 토마토, 통조림 콩. 편하죠? 따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통조림 안쪽 코팅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바로 BPA라는 환경호르몬입니다. 이게 음식에 녹아 나와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55세 이후에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여기에 BPA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72세 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 요리하기 귀찮아서 매일 통조림 토마토로 스파게티를 해 드셨대요. 일주일에 5번은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부정맥이 생기고 고혈압까지 진단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니 통조림 음식 좀 줄이세요. 나트륨이랑 보존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더래요. 실제로 통조림 채소의 나트륨 함량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통조림 옥수수 한 캔에 나트륨이 300에서 500mg 정도 들어 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통조림 몇 개만 먹어도 금방 초과하게 되는 거죠. 5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이 어려운데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피클이나 장아찌 같은 절임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채소라기보다는 소금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오이 피클 한 개에 나트륨이 800mg 넘게 들어 있어요. 게다가 설탕도 엄청 들어가죠. 단무지는 더 심해요. 인공색소, 감미료, 보존제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김치는 어떠냐고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트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시판 김치는 더 짜고 단맛도 많이 납니다. 집에서 담근 김치를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하루에 김치만 한 접시씩 드시는 건 위험해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첫째, 신선한 채소를 직접 조리하세요. 토마토 통조림 대신 생토마토를 사서 직접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번거롭겠지만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동해 두면 편합니다. BPA도 없고 나트륨도 조절할 수 있죠. 둘째, 정통조림을 써야 한다면 BPA 프리 제품을 고르세요. 요즘은 유리병에 든 제품들도 많이 나와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 채소를 쓸 때는 꼭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좀 빼고 쓰세요. 셋째, 절임 채소는 직접 만드세요. 오이 피클도 집에서 만들면 훨씬 건강해요. 식초, 약간의 소금, 허브만 넣어서 만들면 되거든요. 시판 제품처럼 달지도 않고 보존제도 없죠. 제가 아는 66세 김 여사님은 이렇게 바꾸셨대요. 통조림과 절임 채소를 다 버리고 일주일에 2번장 봐서 신선한 채소로만 요리하신대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붓기도 빠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세요. 여러분, 편리함 뒤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 기억하세요. 가공 채소는 정말 응급할 때만, 어쩔 수 없을 때만 드세요. 평소에는 신선한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답입니다. 55세가 넘으면 가공 채소는 채소가 아니라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자, 이제 나쁜 채소들 이야기는 끝났으니 55세 이후에 꼭 먹어야 할 그야말로 약이 되는 채소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채소들을 꾸준히 드시면 정말 10년은 젊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 자색 양배추입니다. 보라색 양배추라고도 하죠? 이 채소가 왜 특별한지 아세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일반 양배추보다 6배나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뭐가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노화는 산화 과정이거든요. 쇠가 녹쓰는 것처럼요.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이 녹쓰는 과정을 막아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색 양배추가 장 건강에 정말 좋다는 거예요. 55세가 넘으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는데 자색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제가 아는 64세 박 선생님은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자색 양배추 샐러드를 드신 후 완전히 해결되셨대요.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정말 만능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탁월해요.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브로콜리 꼭 드세요. 58세 이 여사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전 단계의 고지혈증까지 있으셨는데 매일 브로콜리를 한 송이씩 드셨대요. 살짝 데쳐서 마늘과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요. 6개월 후 검사 결과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세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려요.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뇌혈류를 개선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70세 최 할머니는 고혈압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비트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어서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비트가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비트는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고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피클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네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옥살산 때문에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적절히 조리하면 괜찮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55세 이후에 백내장, 황반변성 걱정되시죠? 시금치가 답입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 비타민 K가 많아서 골밀도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62세 강 여사님은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매일 시금치를 드신 후 골밀도가 개선되셨대요. 이 4가지 채소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색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얇게 채 썰어서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약간만 넣어서 샐러드로 드세요.
살짝 볶아도 좋은데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2, 3분만 볶으세요. 브로콜리는 살짝 찌는 게 가장 좋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쪄서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마늘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마늘의 알리신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시너지 효과를 낸답니다. 비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 있어요. 생으로 갈아서 사과나 당근과 함께 주스로 만들어도 좋고 오븐에 구워서 드셔도 맛있어요. 피클로 만들면 오래 보관할 수 있죠. 하루에 중간 크기 비트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드세요. 계란찜에 넣어도 좋고요. 중요한 건 생시금치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익히면 옥살산이 줄어들고 흡수율은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채소를 매일 번갈아가며 드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약보다 나은 보약이 바로 이 채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5세 이후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채소 습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채소 선택의 3원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익히거나 가볍게 조리해서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생채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살짝 데치거나 찌면 독성은 줄고 흡수율은 높아집니다.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높아져요. 둘째,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일주일에 2번은 장을 봐서 신선한 채소를 구입하세요. 제철 채소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가을에는 배추, 무, 당근이 제철이죠. 동네 농산물 시장을 이용하시면 더 신선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셋째, 균형을 맞추세요. 채소만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단백질, 곡류와 조화롭게 드셔야 합니다. 한 끼에 채소 50%, 단백질 30%, 곡류 20% 정도의 비율이 이상적이에요. 이제 제가 3일 실천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이것만 따라 하시면 바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날은 정리하는 날입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세요. 통조림 채소, 절임류, 가공 채소 소스, 감자튀김 같은 냉동 튀김류.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하세요. 버리기 아깝다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아깝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빈 공간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다짐하세요. 두 번째 날은 장보고 요리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시장이나 마트에 가세요.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시금치를 꼭 사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간단한 샐러드와 채소국을 만들어 보세요. 자색 양배추 샐러드는 정말 쉬워요. 채 썰어서 드레싱만 뿌리면 됩니다. 시금치 된장국도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날은 실천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한 끼는 완전히 채소 위주로 구성해 보세요. 아침은 평소대로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를 최소 70% 이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브로콜리 볶음, 비트 샐러드, 시금치 나물.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만난 75세 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분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온갖 성인병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약도 10가지나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채소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대요. 감자튀김, 통조림, 절임류 다 끊고 신선한 채소 위주로 드시기 시작하셨죠. 1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약을 3가지로 줄이셨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무엇보다 살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75세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식탁이 곧 내 약국입니다. 매일 먹는 채소 하나하나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세요. 55세 이후에는 감자, 옥수수 같은 고탄 수화물 채소를 조심하고 가짓과 채소도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고 가공 채소는 최대한 피하세요. 대신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시금치를 꾸준히 드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채소 습관을 바꾸시면 10년 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올바른 채소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50대, 60대, 70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